네, 안녕하십니까. 항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주말에 하는 객관식 GS반 문제 19번부터 25번까지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영상 잠시 멈춰놨다가 해당 문제를 풀고 나서 설명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풀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문제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죠. 문제 19번은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하면은 이거 다 좀 제가 낸 문제예요. 자작 문제니까 원래 시중 있는 문제랑은 살짝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더 꼬아져 있을 수도 있고 다만 비슷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19번 기본 주당이익을 계산하시오. 근데 비교 표시 주당이익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왜 하는지 알아주시면은 틀릴 일이 잘 없을 거예요. 왜 하는지 다소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풀어보죠. 자, X년도 먼저 단기순이익을 구해요. 왜냐면 비교 표시되는 주당이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돼. 위에 분자 정리하면은 1000만원. 그 다음에 다른 자본금, 우선주 배당금 이런 거 없으니까 그대로 1000만원 보통주 기속이익에 기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X1년도 1월 1일부터 그 보통주에 대한 변동사항만 생각해 주면 돼요. 유통보통주 기초에 8000주, 그 다음에 7월 1일날 전환사채 행사를 했으면 주식이 증가하죠. 4250주. 그 다음에 10월 1일날 자기 주식을 취득했으면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법인한테 마이너스 쳐주시고, 밑에 요거 가정평균 해주시면은 8000 메모리 플러스 4250 6개월치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500 3개월치 메모리 마이너스 MR 해주시면은 만주예요. 만주 그대로 하면은 주당이익이 얼마 나오냐면은 1000만원 나누기 만, 1000만원 나누기 만 해주시면은 주당이익이 한 주당 1000원이구나 할 수 있죠. 한 주당 1000원. 그 다음에 X년도가 한번 구해볼게요. X년도 사실 정답을 구하실 때는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을 구하실 때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1000주니까 자, 단기 중에 무상증가나 주식 배당, 주식이 늘어나는 거 있는지 보니까 주식 분할이 발생했네요. 한 주가 10주로. 그럼 10배 증가했으니까 10배 나눠가지고 100원 이렇게 넘기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린 지금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고자,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X년도도 한번 구해볼게요. X년도도 주당이익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분자 정리할게요. 단기순이익 2000만원 기재하고, 다음 분모 부분 정리할게요. 여기 2년 넘어갈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요거 가중평균 한 만원 가지고 쓰면 틀리는 거죠. 이건 산술평균 다 합친 값을 가지고 기초 주식수 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식 분할 발생했다. 주식 병합 분할, 주식 배당, 무상증자 이런 애들은 기초 기준으로 소급해서 발생한 걸로 반영을 해주죠. 주당이익 할 때. 그럼 이거는 10주가 됐으니까 늘어난 주식수를 여기다가 바로 1월 1일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 10월 1일날 자기 주식 처분했다.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해주시고, 주당이익 구해볼까요? 11750 플러스 105750 메모리 플러스 200주는 3개월치 메모리 마이너스 MR 해주시면은 117450 주가 나요.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이익 금액 구해보죠. 주당이익은 2000만원 나누기 요거 해주시면은 주당 170원이 나와요.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시면 좋아요. 자, 회사가 지금 단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2배가 증가했는데 단기중에 특별한 사건이 없이 주식 분할이 발생했다고 해서 주당이익이 5배 이상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주당이익이 뭐예요? 이거 손익계산서에 기록하는 게 주당이익이 아니잖아요. 이게 재무제표상 우리가 자산부채에 대한 사항들, 손익에 대한 사항들을 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자가 봤을 때 이 회사가 한 주당 이익을 얼마만큼 벌어오고 있는지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X1년도 비교 표시했을 때 얘도 분할이 발생한 거, 그러니까 최초부터 전부 다 주식이 증가한 것처럼 봐서 X1년도 주당이익이 100원이다. 이렇게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단기순이익이 증가했구나, 보통주 기속이익이 증가했구나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적어도 여기다가 곱해서 틀리는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그것만 주의해도 사실 푸는 방법만 대략적으로 알면은 시험장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20번. 여기 내용이 보이죠? 다음은 금융자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통 대개 다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봤을 때 우리가 금융자산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FB, PL. 그죠? 주식.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식, 두 번째는 채권. 주식 같은 경우에는 FVPL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이 있죠. 자, 둘 다 공정가치로 기초기말의 자산을 측정하고
다른 자산부채 변동은 모두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총포괄 손익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특이한 케이스는 FVOCI 금융자산, 지분상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공정가치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처분할 때 거래원가 발생하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 말고는 단기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아요. 항상 평가하고 처분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건든단 말이에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답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봐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실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채권이 있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A씨 금융자산과 FVCI 금융자산의 언제나 NI 금액은 똑같아요. 재분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재분류 이후 측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손상 발생할 때 어떤 경우에도 다 NI는 동일하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게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하나만 찾아주시면 다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FVPL 채무상품, FVOCI 채무상품의 총포괄손익은 항상 똑같다. 맞는 얘기죠. 자, 자산금액이 동일하게 되면은 총포괄손익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자본 항목, 기타 자본 항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총포괄손익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기타 자본 항목이 금융자산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그런 질문들 가지고 봐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발행시 거래원가 발생하는 경우 유효이자료는 당초 시장이율보다 높고 거래원가만큼 부채 금액이 감소한다. 이거 시험장에서 바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까딱하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림 그리고 나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옆에 좌측에 바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950244 표시자율 8%, 액면금액 100만원, 시장이자율 10% 요런 사채가 있다고 볼게요. 요런 사채가 있으면은 삼각후원가에 따라서 만기 3년이 지나고 X 3년 말에는 100만원을 우리가 갚고 회계 처리는 끝나야 돼요. 맞죠? 여기까지 멈춰놓고 천천히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게 3년 말이 됐을 때는 100만원 갚고 회계 처리가 끝나야 돼요. 금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남아있으면 부채 금액이 뜨는 거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부채는 원래 대변에 있는 계정이죠.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근데 거래원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돈이 나가요. 돈을 받는 거래원가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거래원가는 대변 현금 유출 금액이에요. 현금 5만원만큼 유출됐다 볼게요. 그러면 이게 거래원가거든요. 거래원가 발생했을 때 차변 금액은 여기 생뚱맞은 갑자기 손실 잡아주면 안 되겠죠. 삼각후원가, FVPL 금융자산 부채 같은 경우는 손실 잡아도 되는데 일반적인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채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사채를 여기 5만원만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원래 부채는 대변에 있는 계정인데 거래원가라는 별도의 분기를 통해서 사채 금액이 차변을 찍혀있기 때문에 사채 금액이 기존 금액보다 감소하죠. 그럼 동일하게 얘가 동일한 흐름으로 3년 말까지 갔을 때는 100만원보다 감소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부채 금액이 부채가 90만원인데 돈을 100만원 줘요. 그럼 부채 없어지고 차변 없어지고 돈 100만원 주면은 차변에 10만원만큼 뜨죠.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삼각후원가를 했을 때는 마지막 만기 시점에는 확실하게 금액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동일한 흐름대로 가면은 안 되니까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냐면은 기존 기울기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가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가파르게. 그 기울기라는 게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채 같은 경우에 거래원가 발생하면은 사채 금액이 차변에 찍히니까 떨어지고 기울기는 기존 기울기보다 좀 더 가파르게 가야 되니까 가팔라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은 원래 차변에 있는 계정이죠. 차변에 있는 계정. 차변에 있는 계정인데 거래원가 통해서 차변의 금액이 찍히면은 자산 금액이 증가하겠죠. 그럼 또 동일한 기울기대로 가면은 더 커지겠죠. 기울기는 좀 더 완만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 가지고 문제 쭉 보시면 돼요. 여기는 빠르게 찾아보면은 4번 이런 게 총포괄손익 금액은 예외적인 경우에 달라질 수 있다.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같은 게 보통 우리가 말문제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인데 이런 것들 대비를 다 외워서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보고 뭐 이런 게 있대 답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통 기준서에 지엽적인 주제가 나오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걸 어렵게 내면은 웬만한 분들 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강사님들도 다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은 잘 안 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답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뭐 회계사 좀 지엽적인 FVPL 금융부채 같은 게 지엽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뭐 굳이 이런 것들 다 대비하지 말라고 일부러 실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21번. 주 회의는 전환사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 발행하였다. 해당 전환사채 30%가 32만원 상환됐을 때 상환 회계 처리가 회의는 X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시오. 이거 구해볼게요. 이게 우리 23년도 저희 세무사 2차 시험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거래원가 없이 상한 금액만 주고 당기순이익의 증가한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 실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 실전 풀이 방법대로 하면은 딴 거 구할 필요 없죠. 지금 X2년도 1월 1일 상한 시점에 사채 장부 금액 구하고, 요거는 이자율을 12% 기존 이자율 써서 구하고, 두 번째 현금 지급액 중 사채에 대한 부분 공정가치 구하고, 요거는 이자율을 상한 시점에 일반 사채 이자를 11% 가지고 써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현금 흐름 구해볼게요. X1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표지자는 하나, 두 개, 세 개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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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갚고, 보장 수익률 구해보자. 보장 수익률은 1.1, 10%니까 곱하기 1.1 메모리 플러스 1.1 메모리 플러스 1 메모리 플러스 MR한 금액과 표지자율 10%로 계산한 3만원과 8% 계산한 24,000원 차액 금액인 6,000원 곱해주시면 상한 할증금 금액이 바로 나올 거예요. 19860.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시점 X2년도 1월 1일날 시점을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요거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12% 가지고 먼저 해주시면은 여기다가 바로 319 8660 계산기가 제 서브 계산기라서 12% 가지고 2년 써주시면 되겠죠. 3년 말이니까 곱하기 7972 메모리 플러스 24,000원 곱하기 1.6901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255033. 두 번째 공정가치 금액 아니다, 잠시만요. 다시 계산 잘못 나왔어요. 30만원 플러스 19860 12% 2년의 현가계수 7972 메모리 플러스 24,000원 내야 돼요. 곱하기 1.6901 24를 해가지고 29555 이렇게 금액이 나올 거예요. 29555 이게 전환사채 장부 금액이죠. 두 번째 공정가치 금액 11% 가지고 현재 가치에서 구해주시면 30만원 플러스 19860 11% 2년의 현가계수 0.8116 메모리 플러스 24,000원 곱하기 1.7125 메모리 플러스 MR 300698이 현금 상한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자료를 보셔야 될 게 30%가 32만원에 상한됐다 했으니까 요 금액 가지고 정답 구해주시면 틀릴 거예요. 요만한 사채를 요만한 금액에 상한했으니까 지금 상한을 더 비싸게 한 거죠. 더 비싸게 한 금액 구해주시면은 5에서 3만큼 더 비싸게 상한했으니까 손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0%를 상한했으니까 30%에 대한 손해만 구해주시면 정답은 1543 손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5번 이렇게. 복합금융 상품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문제를 그냥 단순히 풀기보다 어떻게 풀었을 때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효율적이게 풀 수 있을지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죠. 컨디션이 막 좋지가 않아가지고 문제는 빠르게 다만 좀 정확하게 볼게요. 그럼 텐션이 좀 낮아요. 문제 22번 볼게요. 물은 먼저 생각을 할게요. 조정민이 X년도 리스 회계 처리 이후 인식할 사용권 자산의 장부 금액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X2년 말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다시 문제 보고 여기서 스탑 해주시면 돼요. 현가계수까지 보여줘야 되니까 잠시만요. 여기까지. 다음과 같은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X2년 말에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우리가 객관식 연습이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이걸 풀 수 있는지보다는 이걸 풀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인지를 미리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리스죠. 리스 재평가 문제 나오면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자본화 차입원가, 소매 재고법 이런 계산 과정이 들어가는 애들, 또는 재고 자산의 일반적인 유형인데 뭐 추정을 해서 구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 유형들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들어가 주시는 게 맞겠죠. 리스 재평가는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잘 푸는 사람들도. 그래도 풀어줄 수 있어요. 문제를 보자마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풀어볼게요. X2년 말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 물은 뭔지 항상 주의해서 구해주시고 생각해주시고, X년도 12월 31일 날 사용권 자산에 대한 장부 금액
그럼 우리가 알아낼 거는 첫 번째, 재평가 시점 언젠지 확인해야 되겠죠. X1년도 12월 31일 날 여기 동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을 변경하게 됐으니까 이때가 재평가 시점의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금액이 될 거예요. 요거 먼저 구해야겠죠. 구해보죠. 바로 구해보죠. 3년의 기간 동안 매년 말 200만원이고 원래는 50만원이었는데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했다. 그럼 그냥 단순히 200만원 가지고 알 수 있음 내 시절, 모르면 정부 차입이자율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그럼 정부 차입 이자율 10% 가지고 현재 가치 주시면은 2.4868 요게 리스트 부채 금액이죠. 4973600 여기 X1년도 1월 1일 금액이니까 바로 갈게요.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곱하기 1.1 마이너스 200만원 해주시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X1년 말 리스트 부채 금액 적어주시고 사용권 자산 금액 어떻게 뽑아내죠?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200만원 곱하기 2.4868 여기 금액에서 자 거래원가 즉 10만원만큼 직접 원가를 지출했다. 이만큼 사용권 자산에 붙죠. 10만원 더 해주시고 나누기 5 곱하기 원래 기간은 3년이었으니까 원래 리스 기간은 3년이었고 소유권 기속이 아니기 때문에 3년 중에 1년 상각하고 나면은 금액이 뜰 거예요. 3382400 이게 번잡해서 시간이 좀 걸려서 재평가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리스 부채가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구해주시면 돼요. 지수 요율은 전부 다 기준을 써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리스트로가 계속 바뀌는 애들은 기준을 잘 적어 써주시면 되고, 한번 딱 바뀌고 많은 것들은 새로운 자 해가지고 재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매수 선택권을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을 변경했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 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상당히 확실하다. 그럼 50만원만큼 나중에 지급을 해야겠죠. 리스트 종료 시점에. 그럼 해볼게요. 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죠? 현금 흐름이 3년 말, 2년 말, 3년 말 200만원씩 갚는 거는 동일한데 3년 말에 50만원씩 돈을 사해줘야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바뀐 현금 흐름이 요거 적어주시는 게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리스 부채 금액 구해요. 리스 부채 금액은 X1년 말 정부 차입 이자율은 8%, 내재율 10%, 추정할 수 없음 8% 가지고 현재 가치 주시면 200만원 곱하기 1.7832 메모리 플러스 50만원 곱하기 0.8573 메모리 플러스 MR 3995050이라는 금액이다. 리스 부채가 조정되는 만큼 사용권 자산 금액 그대로 조정해 주시면 결과값이 나와요. 3995050 마이너스 3470960 요 금액을 사용권 자산 금액에 그대로 더해 주시면 금액이 나오고, 이제 줘야 될 거 사용권 자산은 이제 2년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연장 매수 선택권이 생겼기 때문에 기간이 최초 기초 자산의 내용 연수 4년 가지고 문제를 구해 주셔야 돼요. 총 4년 중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X1년 말부터 3년 남았으니까 총 3년 중에서 2년 상각, 1년 상각되고 난 후 금액 2604, 326 이렇게 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 구해주시면 돼요. 문제 23번은 현금 흐름표 문제인데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문제 24번 문제 볼게요. 문제 24번은 자본이에요. 자본이 워낙 25년도 시험에 2차 시험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1차 시험에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본 문제가 보통 2차 시험에 나오면은 이렇게 표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풀어보죠. 기말 자본 잉여금 금액을 구하시오. 그럼 항상 적어도 최소한 이 두 개라도 그려주세요.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에 대한 금액 정리해 주시고 기초 금액을 정리하면서 혹시 상기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해서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자본 문제는. 잉여금 주발초가 3만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나면 상기해야 된다. 그 다음 자처손 감자차손 13,000원만큼 있으니까 혹시 얘네들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든지 감자 차익이 나오면은 상기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 주의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부터 문제 보시면 돼요. 보통주 50주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공장 가치가 5만원인 기계장치를 수령하였다. 발행한 주식의 주당 공장 가치는 800원이다. 우리가 비연금 거래 같은 경우에 교수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흐름이 수익에서 비연금 대가의 수치랑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해 현물 출자랑 성질이 똑같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교환과 채무 출자자산이 성질이 똑같아요. 여기는 현물 출자죠. 현물 출자는 받은 게 우선이에요. 받은 게 우선. 근데 받은 걸 모른다. 그러면은 준 걸로 가요. 여기는 받은 거 알 수 있죠. 공정 가치가 5만원의 기계장치 수령했다 했으니까. 그럼 보세요. 자, 자본의 총계 금액에 5만원만큼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본 금액
자본금은 단순히 주식 수예요. 몇 주가 늘어났죠? 50주로 늘어났고 주당 익명 금액이 500원이니까 합쳐서 자본금은 25,000원만큼 증가. 나머지는 주식 발행 조각 넣어주시면 돼요. 주할차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양가로 1번에 대한 기입은 완료가 된 거예요. 양가로 2번에 주식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 100주를 800원에 취득하였다. 정리해볼게요. 자기 주식은 임시 계정이요.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해 주시면 돼요. 100 곱하기 800 해서 8만원만큼을 자본 조정 항목에 마이너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왜 끝이에요? 양가로 3번에 자기 주식 50주를 주당 900원에 처분하였다. 요거 문제 푸실 때는 첫 번째 자기 주식에 대한 장부 금액을 먼저 날려요. 50주 곱하기 800원 하면은 4만원만큼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8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100원씩 50주에 대해서 100원씩 이익이니까 50주 곱하기 100원씩 5,000원만큼 이익이죠. 근데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다 적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답은 55,000원이 정답이에요. 동그라미 1번이 정답.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25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자. 여기는 일시적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X년도 인식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일시적 차이에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높으며 주어진 자료에 다른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 답만 구해볼게요. 정답은 30만원에다가 연구적 차이, 별가금 납부에 기타 사유 줄되는 거 더해가지고 곱하기 세율 20% 적응해요. 그럼 금액이 나오겠죠. 30만원 플러스 3만원 곱하기 20% 66,000원에다가 세액공제도 발생주예요. 통합고용 세액공제 5만원 발생했다. 발생했으면 발생 시점에 법인세를 차감시켜요. 5만원만큼 차감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이유는 왜 그런지는 자 이건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법인세 문제 푸실 때 일단 X 1년 말 현재 일시적 차이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X년도 세무조정 사항들 정리하는데 어차피 OCI라든지 기간 내 배분 대상들은 세율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단기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만큼 단기 법인세 부채, 결정세액 또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그 원인이 되는 기타 포괄 손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런 데서 상기를 하기 때문에 NI인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걔네들은 무시하면 돼요. 법인세 비용 구하실 땐. 두 번째, 세율 차이가 없으면은 기초에 넘어온 게 그대로 가면 세율 차이. NI의 일시적 차이 사항들은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해서 표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 차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는 발생주에 따라서 그냥 단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단기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 법인세 내면 되니까 영구적 차이만 가산해가지고 세율 곱하면 정답이 나와요. 이게 세율이 다른 경우에도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경우도 문제 한번 풀어드렸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업은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